아버지는 어째서 우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걸까? 늦은 저녁을 마친 뒤 우영은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을 치우지도 않은 채 우영은 아흘째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식은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온 총각김치와 장조림이 전부였습니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밖은 이미 한밤중처럼 깜깜했습니다. 천년의 시작을 만나라 3개의 도시들이 불려성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영이 새로 짐을 옮긴 아파트는 그날도 깊은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검은 늪 속에라도 풍덩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전체 가구수의 반도 채 입주하지 않은 새 임대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그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경계를 한참이나 벗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려다 말았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 오래된 TV 화면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몸까지 따라 누우려고 했습니다. TV를 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방을 밝히려고 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우영은 알았습니다. 낮은 촉수의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의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영은 형광등마저 켜지 않았습니다. 그릇 3개가 덩그마니 놓여있는 작은 탁자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습니다. 흘린 김치 국물 아래 활짝 웃는 노인의 작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신문에 구인 광고를 오려 유리 밑에 끼워 놓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사진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드러난 노인의 웃음을 보며 우영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째서 우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걸까? 2번의 영광, 2번의 영화 따위를 누리라는 뜻이었을까? 그러나 2번은커녕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영화를 누린 적이 있었던가? 영화는 고사하고서라도 산뜻한 궁핍함조차 자신에게는 허락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 44, 그나마 줄곧 삐걱거리고 비틀거리며 살아온 비루한 삶이었으므로 앞으로도 영광이나 영화 따위와는 우연하게라도 맞부딪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던 건지 우영은 분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날에 겪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증발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증발하지 않고 가족 곁에 있어 주었다면 과연 전혀 다른 삶의 결과로 이어졌을까? 우영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자식과도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오늘의 불행을 아버지의 느닷없는 증발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삶이라는 건 너무도 복잡, 다단하고 오묘한 단서들을 포함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우영은 한 번도 아버지를 탓하거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째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던 건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밤, 그날의 어둠만이 증발의 이유를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향해 어째서냐고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밤과 어둠은 날마다 어김없이 찾아오긴 했지만 아버지의 증발과 관련된 어떤 비밀도 밝혀주지 않은 채 밤은 그저 어둡고 무겁고 조용하고 막막한 제 모습만을 고스란히 드러내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증발을
함부로 탓하거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철없는 미련을 가질 수 없었던 것도 어둠이 어둠으로만 침묵하고 밤이 밤으로만 고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딘지 엄숙하고 슬픈 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낯선 가부장의 환경에 애써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우영의 불쌍한 자식들이 어째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냐고 그에게 따져 묻는다면 그도 밤처럼 어둠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